요즘 젊은 세대들 못지않게 정치인들도 메시지의 명확성을 위해 신조어를 많이 생산하는데, 우리 사회에 적폐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꽤나 오래전 이야기. 하지만 근래 들어 다시 적폐의 메시지를 꺼내놓은 이는 2014년 국무회의에서의 박통령. 그 메시지가 자신의 퇴진 운동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될 줄은 몰랐을 때, 이렇듯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적폐청산은 대중을 하나로 결집하기에 아주 효과적인 메시지로 단시간 내에 자리 잡았. 그 지랄병을 떨어대고 나라를 이따위. 지난주 윤 후보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다시금 이 적폐청산을 설파해 문통은 대변인을 통해 분노라는 표현을 써가며 노발대발하였고, 민주당의 반발 또한 매우 거셌다. 한간에는 윤 후보의 현장 유세 당시 어퍼컷 세레모니를 한 것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며 억측을 내놓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쌓인 폐단을 뜻하는 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윤 후보의 뜻이 과연 온당치 못한 것인지 다각도에서 알아봐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문 정부는 적폐인가?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적폐가 없는 정부는 없었다. 이 정부가 워낙 무능하기도 했지만 그와 별개로 국가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운영하는 것인데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묻고 싶을 지경이다. 윤 후보의 적폐청산에 문통이 분노했다면 문통은 자신의 내각과 국회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무결하다고 자신한단 말인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스스로 청렴하게 통치했다고 하더라도 숨은 적폐까지 모두 관할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점은 잘못이라기보다 그저 당연한 것이다. 두 번째, 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였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러했다. 하지만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찝찝함을 남겼을 뿐이다. 그간 민주당의 이념이나 실익에 반하는 인사에 대한 처벌, 이전 정부의 사업을 수포로 돌리는 정책 사업 등의 방식으로 모두의 적폐가 아닌 그들의 적폐를 청산해 나갔습니다. 그중 백미라고 한다면 역시 박통에 대한 가혹한 조치였다.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법리적 충족 요건을 무시한 채 해상 교통사고, 비선 문제 등을 엮었고, 그것도 모자랐다고 느꼈는지 터무니없는 형량을 매기는 등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 따윈 없었던 모양새였다. 세 번째, 정치 보복은 나쁜 것인가? 당연히 나쁘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찢질, 그의 고고한 식견을 통해 이 험한 언어를 세탁할 필요가 있겠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맨날 해도 됩니다. 맨날 할 필요도 없이 새 대통령 취임 후 1년이면 좋다. 문통과 그의 발자취에 연루된 모든 인사들이 남긴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뜻에 그 결의 같은 그의 말은 엉뚱하게도 필자에게마저 가슴에 울림을 준다. 윤 후보의 강력한 라이벌인 최병희가 윤 후보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으니 필자가 더 보탤 말은 크게 없겠다. 끝으로 전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적폐는 청산하는 것이 지당하다. 이런 당연한 이론에도 반하는 그들의 행태가 이제 놀라울 것도 없겠지만, 하다못해 내 몸속 장기에 붙은 혹도 제거하고 내 소유의 컴퓨터의 바이러스도 치료하는 마당에 국가의 오랜 적폐가 뭐라고 못 청산하겠는가? 버럭대는 꼴들을 보아하니 그간 쌓아온 폐단이 어지간한 모양인데, 지금이라도 자숙하여 형량이라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물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이들도 있다.